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지만 당진시의 곳곳에서는 여전히 홍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의 초중고교의 보건교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합교실을 열었습니다. 올해 배추와 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12회 대한노인의 당진 시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시설하우스 내부 습도와 시설물 관리 당부에 나섰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깨끗한 해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불필요한 볼라드를 정비한다고 나섰지만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송악지구 주민들이 매우 큰 피해를 받는데요. 그런데 행정력의 게으름 탓에 주민들이 또다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난관을 겪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 많은 피해만 남기고 8월 5일자로 해제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존속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10월 초에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진시의 곳곳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삽교 일원에 있는 당진시의 전광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타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지만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광고가 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전광판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를 건너 송악 IC 부근에 위치한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지 광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문구들. 이미 해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무관심한 행정에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광판 담당 부서에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정정해서 다시 송출을 하겠다고 밝혔고, 광고구조물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로 철거 시기가 조금 늦어졌지만 철거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해제로 수년 동안 개발에 부풀었던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는 매우 큰 상태. 하지만 바로잡지 않은 행정력에 주민들은 또다시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의 초중고등학교 46곳 가운데 24곳가량이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하다는 실태인데요. 보건교사 부족난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에 있는 초중고교 중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470개의 초중고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895곳으로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보건교사 배치 비율로는 세종과 제주가 각 48%로 가장 낮았고 당진시가 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당진시의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30곳 중 11명, 중학교 8곳 중 5명, 고등학교 8곳 중 8명의 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보건실 방문자 수는 오히려 증가해 안전사고 등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교사 배치는 학급 규모가 큰 학교로부터 우선 배치되다 보니 규모가 작은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권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금연하셔야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당진 지역의 일부 업소에서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충남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56건으로 충남에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와 매출 감소를 우려해 금연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흡연이 가능토록 개방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들이 면적에 구분 없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당국의 금연정책 강화에 따라 금연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과 달리 금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 시민 건강 욕구에 맞춰서 우리 당진시도 금연시설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인력과 예산이 아주 태부적입니다. 이런 사항은 국가에서 금연 정책을 더 확대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 단속요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금연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문화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이번에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나섰습니다. 과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실어주기 위해 주니어 공학교실이 열렸습니다. 현대제철이 실내체육관에서 당진공장 인근 초등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과학교실에는 우유철 부회장과 400여 명의 학생들, 현대제철 임직원 90여 명을 비롯해 6개 초교 선생님 등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이언스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과학교실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연극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또한 이번 과학교실에서는 6개 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과학 공연과 학교별 대표 장기자랑, 이론 수업 내용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니어 공학교실에서 나오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이 친구들이 엔지니어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주니어 공학교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현대제철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현대제철도 지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주니어 공학교실은 현대제철이 지난 2005년부터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과학교실 프로그램이며 점차 학교를 확대해 올해는 6개 학교 426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올해 배추와 무의 공급 과잉 현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배추가 지난해보다 약 8만 톤에서 18만 6천 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이른 추석 대목에도 농산물 가격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추석 대목임에도 지난 9월 초 주요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사과와 배 등은 5에서 20%, 무와 배추는 40% 안팎으로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농민은 물론 상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농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 모든 게 다 조이하는데 진짜 살기 어려워요. 채소가 별로 아주 천하버리게는 안 되고 그냥 그저 받을 비료값들 될라나. 쌀값 역시 올해 당경기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 4.5%, 역계 절침폭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09년 이후 5년 사이에 무려 3차례의 역계 절침폭이 나타나는 등 쌀값의 선순환 고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한정적인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김장 채소도 앞날이 캄캄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 지역 각 읍면동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대회는 한껏 무르익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제12회 대한노인의 당진시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과 각 읍면동 노인의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게이트볼 대회는 예선전과 본선전으로 진행됐으며 김진용 심판장의 심판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성문면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당진 3동, 공동 3위로는 고대면과 송화읍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도 게이트볼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게이트볼 접안 확대에 최선을 다하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최근 주야간 온도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각종 원예작물 시설의 병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시설하우스 내 환기관리에 주의해줄 것을 재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오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일교차뿐 아니라 하우스 밖과 안의 온도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 내부에 안개 현상이 생기면서 식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겹이나 수확 작업 시 상처난 부위나 꽃잎 등 죽은 조직체에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잿빛 곰팡이병은 시설 내부 온도 15도 내외일 때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부 온도가 올라가는 낮 시간에는 적당한 환기를 시켜주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또한 하우스 천정에 맺힌 이슬에는 곰팡이 포자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개폐 시 작물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개폐기 파이프가 멈추는 곳에 작물의 정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깨끗한 해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은 해변 일원을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28일 태안군 안면은 일원에서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해변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학 센터장을 비롯한 충남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직원 40여 명은 이날 태안 해변 중 안면 해수욕장에서 방포항까지 이어지는 노을길 총 7km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조영학 센터장은 태안 해변은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많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불필요한 볼라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 사업에 들어간 것이 드러나 또다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운 자궁기등 볼라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징징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의 규격에 1.5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진시 내에는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진 시내에 설치된 이 볼라드는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도 있어서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해서 규제 차원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정책에서도 규제 해제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문제는 당진시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볼라드의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당진시는 2015년도 본 예산에 볼라드 개선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해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혜를 입어야 할 농민.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이화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개정된 최저 생산비용 지급 조례가 전혀 재기능을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 5월 15일에 양창모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농민들은 최저 보장 가격은 농민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행정 관료들 시점에서 조례가 나온 거예요. 관료들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지원하고 농민의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 조례가 아니고 가을에 판매해 보려니까 생산비가 안 나왔어. 생산비가 100원인데 80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전량을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20원 보장해주면 되죠. 근데 갈아엎고서 100원을 보전해주겠다 이거예요. 전량을 폐기 처분해야 최저 생산비를 지급한다는 당진시의 조례. 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최저 생산 비용이 나오지 않는 작물이라 할지라도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에서 최저 생산 비용과의 차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당진시의 조례는 전량 폐기하고 최저 생산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최저 생산비 지급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뿐이라고 성토합니다.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긴 조례가 전혀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농민들은 이 조례의 존재에 있어서도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예산이 빵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언제 가격이 하락할지 모르는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것은 재정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농가 계약과 관리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여건상 또 쉽게 해서 또 조례를 또 후속적으로 또 개정해야 되고 당시시에서 규칙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정하기로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조례 하나를 위해 또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개정된 조례이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혜를 입어야 할 농민.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오늘의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5년 혁신학교 희망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남현 혁신학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초중고 190여 개 학교에서 5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혁신학교에 대한 일선학교와 학부모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28일 교통연수원에서 도내 소비자단체 회원과 주부와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 소비생활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착한 가격과 할인 판매, 5개 가격 표시 업소의 이용 방안 모색을 통해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복지 지향적 소비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광천역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는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장항선 관광열차 개발 운영과 관련해 주정차역인 광천역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제8회 아산시 국화전시회가 오는 31일부터 11월 9일 아산 곡교천 둔치에서 개최돼 화단국과 분재국, 입국 등 약 6천여 점의 국화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은행나무길 단풍과 전시장 주변에 노지국화 3,300제곱미터를 심어 같은 시기에 만개할 수 있도록 해 전시회장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천원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천원의 콘서트가 29일 충남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천안시는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76번째 천원의 콘서트로 한국 피아노 학회를 초청해 64인의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공연을 펼칩니다. 초겨울 날씨였던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따사로운 가을볕에 바깥 활동하기에 좋았습니다. 잔잔하게 부는 바람에 여전히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아산 예산 지역은 3도에서 19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보령 지역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0도입니다. 논산 지역은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